자, 첫 번째 1등급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는 내가 고3 때래요. 2006년 9월이니까 아마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 2006 학년도면 나 때가 맞는데 2006년 9월이면 내가 대학생 때네. 모르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대칭, 정대칭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우함수, 비함수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x는 0 선대칭이죠. 일반화시켜서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일단 우리가 이걸 선대칭을 의미하는 항등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특징들도 알아야겠죠. 자, 일단 식으로 표현하자면 제일 일반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랑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y좌표, f가 y좌표 의미하죠. y는 fx니까 항상 똑같다. 이 항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또는 식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2a-x는 fx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이걸 넘겨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 미분 가능하다면 일단 용이 대칭선과 만나는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대칭선이라 줄여 부르고요. 이때 기울기는 무조건 몇인 거야? 무조건 0인 거야. 이거는 미분 가능하다면 기울기 0이 보장이 되고요. 근데 미분 가능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일단 요점과 요점 얘네들 대칭된 지점은 높이는 무조건 똑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분계수도 나오니까 기울기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 기울기가 m이었다면 그 대칭되는 데의 기울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따라하세요. 함수값은 같고 기울기는 부호간데 뭐 그렇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전대칭은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 목표가 1등급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려면 전대칭도 알아놔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식 모양을 제일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 씨발 뭐 불만 있니? 너 진짜 이런 껌 짝짝 씹어서 존나 이렇게 야 좀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봐. 이렇게 내리걸 쳐들고 들는데 재수라 기분이 가장 확 나빴어. 장난이야.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에 더하고 이거 나누면 Y좌표에 뭐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평균이 항상 대칭점이 얘로 일정하다. 자, 예를 들면 3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가 A,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만큼 같은 만큼 떨어졌을 때 얘는 Y좌표 평균이 여기다. 또는 여기서 좀 더 멀리 가서 이때랑 Y좌표 평균이 여기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주진 않아요. 문제에서는 얘를 넘겨서 F 한 다음에 A-X F A 플러스 X는 2B 이렇게 보통 주고요. 아니면 아까 얘처럼 2A로 만들어서 F2A-X F X는 이렇게 줘도 우리가 전부 다 A, B 선대칭을 의미하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여기는 왜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정 미적분을 배웠다면 미분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가져와서 이거 가져올까? 얘 바로 미분해보면은 미분하면 속미분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F A-X 플러스 F A- 마이너스 프라임 나왔어요. 이게 양 우변 미분하면 0 이렇게 되니까 넘겨주면 여기가 F 프라임 A-X 여기 A 플러스 X 이렇게 왼쪽으로 X 갔을 때 오른쪽으로 X 갔을 때 기울기는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상상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원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 필기하세요. 이거만 필기하고 나머지는 너네가 판단을 해봐. 참고로 선대칭은 많이 해서 익숙할 텐데 전대칭은 이제 킬러급이나 발상적인 문제가 아니면 잘 안 나오니까 알아놔야지. 뭐 발상적이라고 틀릴 수는 없잖아. 발상적이라도 욕하면서 우리가 맞출 수는 있어야죠. 시험에 나온다면.
130번은 개념만 쓰고 넘어갈 거고요. 131번도 너무 쉬워서 개념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너희가 판단을 해보시고요. 너도 씨발 자세 존나 건방져. 다 이러고 팍팍 이 새끼가. 다 썼어? 자, 뭐냐? 공개가요? 정대칭 선대칭 눈여겨 봐주시고 외우세요. 이거는. 자, 다음 문제 131번은요. 몇 개만 필기하고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복잡한 건 아니고요. 주기함수가 연속이다. 주기함수의 연속 조건은 그냥 기존 연속 조건이다. 플러스 뭐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양끝값. 예를 들면 A, B 알려주면 얘네들이 양 끝의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주기함수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똑같아야 일단 반복했을 때 일단 연결은 되겠죠? 근데 미분이 가능해서 첨점이 안 생기려면 여기서 뭐도 똑같아야 된다? 기울기도 똑같아야 된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양 끝이 함수값도 같고 미분 계수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는 그냥 사이값 정리를 쓰면 사이값 정리에 활용을 쓸게요. 사이값 정리 활용은 이 전제 조건 잘 알아놔야 돼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가 그리고 FA랑 FB의 부호가 반대다. 하나는 X,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이 열린 구간에 그러니까 A랑 B 사이, A랑 B는 제외, 양끝 제외하고 열린 구간에 A, B에 fx 여기 f로 돼 있죠. f로 돼 있죠. f는 0. f 프라임 이렇게 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실근의 존재를 보장해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게요. 얘도 뭔가를 보장해주는 거야. 닫힌 구간 A, B에서 F가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왜 열린 구간이에요? 왜냐면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열린 구간 A, B에서 어떤 C값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 구간 양끝이 평균변이에요. B-A분의 F-F에 얘랑 그 열린 구간에 있는 어떤 C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은 게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얘는 실근의 개수 또는 함수값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필기를 하고 풀고요. 복습을 하시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이니까. 나머지는 넘어가 해보시고요. 그 다음 거는 내가 10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풀고 넘어갈까? 10분이 줄까? 47. 얘들 참고로 우리 오늘 RPM 적방 풀었잖아. 그럼 다음 시간 수요일에 클리닉 시간이랑 이제 숙제로 나가는 거는 RPM
극대극소 쪽에 나갈 거야. 원상이 2번. 그럼 우리 범위 시험 범위 끝이죠? 그 다음은 아까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RPM 아니면 자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RPM 아니면 자의로 이제 프린트로 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자의를 한다면 다 푸는 건 너무 시간 낭비고 센 상난이도랑 자의 별 2개짜리 정도만 모아가지고 빠르게 쓱싹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다음 추천부터는 이제 클리닉 시간에 내신 기출을 풀고 들어오면 돼요. 내신 기출 이제 작년, 재작년 학교들 기출 풀고 오답하고 질문할 것만 남겨서 들어오면 내가 질문만 좀 몇 개 받고 네, 이제 1등급도 계속 이어서 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안. 아니 네가 미안해지. 야 발이 미쳐가지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32번 차례인가요? 132번은요 이거 다 조건 때문에 내가 풀어주려고 했던 건가? 10분을 줄까 말까? 잠깐만요. 그 다음부터 아하 시간이 이거는요 10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10분 너무 길다. 7분만 줄게요. 5분 하긴 조금 너네가 많이 촉박할 것 같고 7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푼 친구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개념은 딱히 써줄 게 없고요. 그냥 차근차근 추리를 해나갈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정을 하면서 안 되는 걸 걸러내고 하면 돼요. 딱히 뭐 발상적인 것도 없고요. 주어진 상황 차근차근 계산하면 나와요. 길어서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개념 하나도 없어요. 어느 번 맞아요. 힌트를 조금 주자면 가조건, 나조건 그리고 GX 느은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그거 처리했을 때 A랑 F1까지 나눠 구했고요. 그 다음은 다조건만 풀어가지고 답을 냈어요. 다조건을 해석할 때 케이스가 난 3가지가 나왔었어. 다조건 케이스가. 그 중에 2가지 케이스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걸러지고 1가지 케이스만 나왔지만 다 확인을 해야 돼. 3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근거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뭐 방법은 나랑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논리적으로 너네가 어점만 없으면 돼요.
자, 3분 50초 남았어요.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봐. 스텝 1은 그러면 오? 알겠어. 복잡하지. 차근차근 지금 완벽하게 못 풀어도 괜찮아요. 이건 지금 너희한테 이게 맞추기 위해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본 다음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K까지 나왔어.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시작이 아니니까? 추천해서 뭐 열심히 해서 추천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어디까지 너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 남았습니다. 와? 구했어? 답 구한 거야? 와? 맞았네? 미친. 뭐냐? 어떻게 그러냐? 와, 걔 난잡해서 못 알아보겠어. 케이스 나누는 거 있어? 안 나누고 바로 가능하니? 그 나오는데 이거를 F 알파로 나눴어요. 왜 나눴어? 0이 아니란 문장이 있나요? 네. 왜요? 아니라고 하고 나눴더니 값이 하나 나왔어. 근데 0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값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P분의 Q꼴로 안 나오더라고. 아,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표현은 아니죠. 답은 일단 맞았어. 너가 지금 구한 케이스 3개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는. 근데 나머지 2개가 아닌 이유도 너가 좀 찾아보세요. 어떤 케이스가 더 있고 걔는 왜 아닌지도 찾아봐. 야, 이거 풀었다 보네. 푼게 되나? 자, 45초 남았어요. 최대한 끝까지 집중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연습하냐? 뭐 어떤 케이스인지 찾았어? 어떤 케이스인가? 이거 보면 이거거든요. 이걸 넣었을 때 이게 아니게 되면 이것도 0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0이 아니라 조건이니까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 이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부담되잖아요. 왜요? 얘가 GR? G1이 0이 아닌 거지. GR판은 0일 수도 있잖아. 네, 여기 케이스에서 이제 이거가 0이 아니다, 0이다로 나오는데 0일 때는 1 나오고 0이 아닐 때는 다른 값이 다른 값이 나오지. 1인 경우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0이 병이 아니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야. 나랑 방법이 약간 다른데 그렇게 너가 걸러낼 수 있는 거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2010년이면 이때는 진짜 수학이 미쳐 돌아갈 때예요. 막 1등급 컷 보통 70점대 나오고 진짜 어렵게 모의고사 나오면 막 60점 후반대가 1등급 컷이고 막 그런 식이었어. 킬러 문제는 없지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준 킬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식이라서 많이 1등급 컷이 낮을 때고
아마 다음 문제야. 아마 막 50점대가 막 2등급, 3등급 막 이랬을 테니까 4점짜리 싹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3등급인가 그랬어 그때. 되게 끔찍할 시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합시다. 자, 계승의 2차 gx는 이거다 했으니까 얘가 2차니까 gx는 계수 1이 몇 차네? 4차.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4차 함수를 다루게 될 거고 아니면 말고. 자, 그때 다음 조건 만족한다.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관 찾는데 대입관 부호 0 나오죠? 그럼 분자도 몇이 나와야만 하니까 0. 그러면 내가 G1 마이너스 F1이 0이니까 그냥 F1 G1이 어떻다라고 써도 될까? 네, F1은 G1 또는 이걸 빼기 함수 H로 다룰 수도 있고. 근데 그냥 0분의 0꼴인 거지 확인했죠? 그럼 나는 그냥 바로 로피탈 해서 분모 미분하면 몇이고요? 1. 분자 미분하면 G' 마이너스 F'이니까 대입하면은 F'이고 G'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나 조건에서 G'1이 몇이 아니라고 했어요. 0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F알파, 함수값과 미분계수값이 같은 알파가 그리고 얘네도 똑같고 얘네도 똑같은 알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여기 F, F', G', F', F' 똑같이 있잖아. 그럼 식 두 개 따로따로 그냥 써도 되고요. 나는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보기 좋게 연결을 했어요. F 알파는 F' 알파는 이거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1 G' 알파인 알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냅뒀어요. 자, 그래서 일단 F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막 G에 대한 정보 식도 있고 막 하니까 나는 이 항등식에서 이 정보들 쓰려고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저 항등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Gx는 x제곱 플러스 큰일 날 거 플러스 AFX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면 써도 되지만 최대한 이대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일단 내가 항등식이니까 뭐부터 고려를 해야 되겠니 얘들아? 항등식 뭐부터? 대입. 뭐 대입해야 돼요? 당연히 1. 왜냐면 F1인 G를 알고 있으니까 1 당연히 대입해야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G1은 들어가면 없어지고 AF 이렇게 되겠죠? 둘이 어떻다고 했으니까 같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거 F1로 바꿔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얘들에게? A가 몇이구나 1이구나 해석하면 안 돼요. 틀린 거야. 일단 첫 번째 잘못된 풀이. 왜냐? 근데 넘겨야 돼. A가 1이다 했다는 얘기는 양변 F1을 나눴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F1을 나누려면 F1이 뭐가 아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 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으로 넘겨서 케이스를 나누던가 한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나는 한쪽으로 먼저 넘겨볼게. 자, 그럼 F1로 묶어주면 A-B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지. 1번 누가 몇이거나 A가 몇이거나 1이거나 2번 F1이 몇이거나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케이스겠구나. 얘만 성립할 수도 있고 얘만 성립할 수도 있고 둘 다 성립할 수도 있고 풀어봐야 아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여기다 써놓고 내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를 할게요. F1은 0 또는 이 수형도 가진 않은 거니까 또는 의미를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F'이랑 G'이 같은 것도 알고 있으니까 미분도 한번 해줍시다. 자, 미분하면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F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제 내가 F'이랑 G'이 같은 거 쓰기 위해서 x에 몇 대입하면 자, 그러면 G'는 1 대입하면 1이니까 그냥 F1 플러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그냥 플러스 AF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F 프라임으로 바꿔 써도 되겠지? 그 다음 판단을 해보면 일단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이거 또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것만 얻어놓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풀어봤고 왜냐면 어차피 1번 A가 1일 때 F1이 0일 때 한 다음에 2분에서 대입하고 식 쓰는 거나 그 다음 케이스 한 번씩 계산해놓은 다음에 케이스 나눠가지고 푸는 거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덜 쓸 수 있어서 나는 케이스를 나중에 넣고 얘까지 한 다음에 케이스 나눠야죠 해서 나중에 넣어놓고요. 자 그럼 봐봐 F1 0이라 가정해서 얘가 0인 거야. 그럼 C가 어떻게 되냐면 F'1은 AF'1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F'1은 F1이랑 좀 달라.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아까 있었죠?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아까 나 조건에 있었어. 그럼 얘는 양변에 뭐 해버려도 돼? 나눠버리면 얘 F1이 만약에 0이라면 누가 몇이다 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A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나왔어. F1이 0이다? A는 무조건 1이야. 근데 A가 1이라면 어떨까? 1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보면은 F'1은 F1 플러스 F'1 이렇게 양변에 빼주면 0 돼서 A가 1이라고 가정했더니 F1이 몇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가 맞는 때문에 나머지 하나 무조건 따라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A는 1이고 and F1은 0이다. 이렇게 첫 번째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서 정보를 얻어낸 스텝 1이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남은 게 다조건밖에 없거든? 이 다조건을 풀기 시작하면 돼요. 다조건은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거 여기 좀 지워도 될까? 지울게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여러분 편하게. 다조건은요.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는 2분의 1 G 프라임 알파인 알파가 적어도 존재한다라고 했고 지금 얘랑 똑같고요. G 프라임 알파는 굳이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F로 통일시킨다면 이와 양변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 대입한 게 G 프라임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F 여기 G 프라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래서 F 남아있고 얘 그대로 얘 미분하면 여기에는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알파 둘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럼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에서 그나마 통일시키면 미지수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니까 나는 그래서 참고로 얘네들이 똑같다 그랬죠? 그럼 미지수 하나, 두 개인데 아니 얘도 미지수를 표현할 수 있고 이왕이면 최대한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안 쓴 조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저기다가 그냥 대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어차피 뭔지 모르는 상수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K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는 K는 이렇게 놨어. 2분의 1 G 프라임 알파. 그럼 얘를 2분의 K, 이 K 이렇게 놔도 너무 성립하죠? 그래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바로 나는 얘를 그냥 바꿔줬거든? 미분한 다음에 아까 G 프라임 계산해놓은 거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G 프라임 알파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대입을 했어. 근데 일단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그냥 풀어놓고요. F1은 0이니까 X- 인수로 갔는데 일단 냅둘게. 자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는 얘 계산해보면 쪽에 알파 대입하면 2알파 마이너스 1 F 알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N 1이니까 플러스 1 F 프라임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F 알파, F 프라임 알파를 복잡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수니까 뭐로 바꿔 쓴다 그랬죠? K 그래서 얘 K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알파랑 K밖에 안 나면 양변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몇 K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2K다. 왜냐면 여기가 K는 했는데 2분의 1 했으니까 여기 2K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냥 K는 2분의 1 요거다 이거 좀 넘기면 얘가 2K랑 똑같은 의미니까 얘가 2K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러면 K 묶어주면은 K로 묶었을 때 안쪽 더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 뿔만 1 없어지겠죠? 이게 2K다. 이렇게 돼서 넘겨줘. K로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죠? K가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일단 마음대로 막 나누지 말고 다 한쪽 넘겨서 묶어주는 게 좋아. 자 그럼 K로 묶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K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좋겠죠? 뭐로 인수분해하면 되겠니? 알파 플러스 2랑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개 곱한 게 0이니까 케이스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나오는 거고 1번 K가 나올 때 2번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3번 알파가 1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셋 중에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다 해보는 게 맞는 거야. 안 되는 거 여기서 찾아서 걸러줘야죠. 자, K가 0이라면 지금 K가 뭐냐면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이게 둘 다 K를 의미하는 거니까 K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인수정의 다른 정의에 의해서 F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하학적 의미는 fx가 x축에 뭐한다? 접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 여기서 아까 f1은 f1 몇이었죠? 0이었죠? 근데 f'1은 몇이 아니었지? 0이 아니었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는 1에서 f가 여기 지나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아니다.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뚫고 가거나 이렇게 뚫고 가야 돼. 애초에 0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지점에서 접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 여기가 1이건 여기가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상황이. 근데 어떻게 이게 접할 수가 있겠어? 불가능.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라고 말을 하면 되고 또는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fx가 최고차항에서 1이 2차니까 x-알파에 fx는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가 지금 미정계산 하나밖에 없죠? F1은 0 하면 여기 미정계산 하나 결정되죠? 그 알파가 1이어야 된단 말이지. F'1 해보면 0 나와요.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그래프 개형을 바로 걸러주고 나는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게 존재하거나 이게 존재하거나 일단 저거 하나 존재를 해야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 마이너스 2면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가 1이면요 F 알파는 F 알파라고 쓰는 K가 아니잖아. 알파니까 이렇게 써야 되네요. F 마이너스 2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 지금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죠. K 알파가 존재하는데 어떤 알파라고 그랬냐면은 얘랑 얘가 같은 알파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넣을 때 알파 넣을 때 K 값으로 같아야 되는 둘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F1은 F 프라임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파가 1일 때니까 1 집어넣으면 F1은 F 프라임이 근데 아까 F1은 몇이라고 구해놨고 0 F 프라임은 뭐가 아니니까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F1은 0 F 프라임 1은 0이 아니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걸러지는 거고 얘를 계산해서 따로 봐야 돼. 근데 뭐가 하는 거죠? G 알파 플러스인데 알파를 우리가 구했나요? 구했네요. 알파가 몇 밖에 안 된다.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 만족했는데 두 개 안 되니까 무조건 알파는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두 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그 존재하는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G 한 다음 2가 되는 거고요. GX는 알아야 되는데 GX는 여기 지금 1 알았기 때문에 F만 알면 G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근데 F는 지금 최고차항에서 1인 2차니까 미정계수가 X제곱 플러스 어쩌고 X 플러스 어쩌고 미정계수 두 개니까 식 몇 개 있으면 되죠? 두 개. 근데 지금 우리가 F1이 몇이라 그랬고 0하면 하나 나오죠? 근데 F'1이 몇인지 몰라. 0이 아닌 것만 해도 몇인지 몰라서 못 써. 근데 어디서 등식 하나 더 넣었어요? F'2는 F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그 미지 두 개, 식 두 개, 계산 땡땡땡 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애매하면 케이스를 나눠서 따로따로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나눴을 때 지금 얘는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둘이 결국 같은 의미가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셋 중에 두 개가 안 되면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뭐 4개 중에 2개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근거로 케이스 일단 빼먹지 말고 다 나열해놓고 또는 빼먹지 말고 다 떠올린 다음 논리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걸러주고 되는 경우만 계산을 때려박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딱히 여기서 뭐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갈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렵긴 했죠, 문제가. 근데 뭐 발상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33번. 얘는 원래 내가 여기는 10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굳이 이걸 10분을 줄 필요가 있나 문의를 하시고요.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집중. 이것만 좀 쉴까? 자, F가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1차보다는 같거나 위에 있고 3차보다는 작거나 아래에 있대. 그럼 여기서 F의 차수는 우리가 결정을 지어주고 시작을 해야 돼. F는 몇 차가 가능할까요? 몇 차 가능할까? 1차 가능할까? 야, 1차랑 3차 사이인데 1차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3차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1차에서 3차 사이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1차였다? 그럼 기울기는 6 이상이어야 되고요. 3차였다? 최고차에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차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양의 실수만 가능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용할 건데 자, 이렇게 나볼게요. f가 1에서 3차인 60으로 너네가 확인할 수도 있어야 돼. 자, 얘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내가 fx를요 ax n승 플러스 땡땡땡 하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최고차 한계수가 a인 n차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6x 마이너스 6 fx 2x 3승 마이너스 2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1번 절대로 대신 두 개로 쪼개야겠죠? 2번 이렇게 쪼개야겠지? 자, 1번 부등식 풀면요 fx에다가 이거를 이제 빼는 거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0 이상이다.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자,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봐봐. 1번 f가 상수함수. 그러니까 n이 몇일 때를 말을 하는 거야? n차잖아요. 상수함수를 n이 몇이면? 0이면. n이 0이면 이거 쓸게요. f가 상수 이렇게 써도 되잖아. n이 0이잖아? 그럼 얘는 리미트 해가지고 얘를 관찰을 이 h1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뺀 걸 h1이라고 합시다. 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h1x는 그냥 우리가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차이 마이너스 6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아까 그랬을 때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n이 1이라면 그럼 뭐 a-6 a-6하고 x 이렇게 되니까 a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1x는 그러면 a-6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6 x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어차피 x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은 최고차를 따라가니까 얘가 0이면 그럼 상수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양수면 항상 성립. 여기가 만약에 그래서 6이면 가능한 거고 6보다 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가능.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면 n이 1차라면 a가 6 이상이면 일단 가능하다. 뭐 추가적인 뒤에 얘까지 6일 때는 얘까지 다 따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고차만 보자면 6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n이 만약에 2일 때 또는 3일 때까지 볼게요. 이렇게 2일 때를 볼게요. 2일 때 보면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h1x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얘가 2차니까 이렇게 최고차만 보면 돼. 이게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0 이상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도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 a가 무슨 수면 되는 거죠?
A가 양수면 되는 거죠. 지금 A는 0이 아니라고 놨으니까 0은 안 되고 A가 양수면 2차 가능. 3번 N이 3일 때는 아이씨 말로 하면 금방 끝나는 거 쓰니까 그러네. 3차면 아이씨 2, 3이 다 똑같네. 이렇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H1만 본 거니까 자 2번 H2를 보면은 요렇게 넘기면 이제 H2X는 요것만 그냥 쓰고 넘어갈게. H2는 나고 2X 3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X 0 이상 요렇게 되니까 얘가 만약에 0차, 1차, 2차면 최고차는 못 건드리지. 그럼 리미트 규칙은 무조건 무한대로 가니까 항상 성립. 맞아요? 근데 여기가 3차가 들어가면 얘 최고차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기 4차가 들어가면 A가 음수면 가능하겠네요. A가 음수면 가능. 근데 얘 최고차는 몇인 다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인당 미친 그럼 A는 1일 때잖아. 아이 거지 같네. 야, 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1이면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1차항에서 1이라서 이거 불가능해요. 만약에 A였으면 A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 가능.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얘가 1이기 때문에 3차인 경우에는 X3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가능. 4차가 되면 이제 얘가 최고차이라 여기 마이너스 X4승 이게 최고차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들어가서 항상 0보다 클 수가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 그래서 아 얘는 3차 이하여야 된다. 여기서는 2차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얘가 1번 n이 2일 때 2번 n이 3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요 다 쓰기엔 조금 일단 이해는 되니? 이해는 되나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인 케이스에서는 이거 한번 쓰자. n이 2 이상일 때 2 이상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1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n승이 최고차항 되니까 플러스 땡길 때 이게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 일단 가능은 한 거죠. n이 2 이상이면 그러면 h1x가 항상 0 이상이다. 이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1번 절대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2차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면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2에서 3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부등식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2번 부등식. 지금 이거는 사실상 뭐란 거냐면 1번이 이제 1번 h1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1-1번, 1-2번, 1-3번을 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h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넘긴 걸 h2x로 놓고 h2x도 0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그것도 2-1, 2-2, 2-3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차수를 따져보면 되고 실제로 너네가 풀 때는 다항함수가 어떤 다항함수 사이에 갇혀 있으면 차수 걔네 차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냥 알고 있으세요. 얘는 여기가 2차, 4차였어. 1차 절대 안 된다는 얘기. 5차 안 돼요. 얘도 2에서 4차 사이여야 돼. 추가 제약이 있으면 더 제한이 많이 걸릴 거고요. 매번 이거 시험 때마다 이걸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건 그냥 1번, 2차, 3차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H가 어쩔 땐 이거는 생략합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써보시고요. 나머지 너네가 풀어보세요. 참고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특별한 상황이야. 되게 특별한 상황이라서 저 사이에 있으려면 어떨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F, G, HX가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애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A일 때
여기 A, B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hx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함수값 하나가 미분계수값 하나가 바로 나와야 돼. 일단 이 사이로 지나가니까 h도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러면 몇이 따라가야 돼요? ha가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뭐 m이라면 뭐 m 이렇게. 이것도 한번 따로 표시를 해놓읍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써줄게. f h g라고 했을 때 항상 성립할 때 g f 여기가 a, b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h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사이 영역.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HA는 B고 H'A는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M이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문제에서 나오니까 비슷하게 써보세요.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고요. 그려보기 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냥 쓰시고요. 자, 134번은요, 니네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쓸게요. 135번 미침. 잠깐 쉬었다가 이어봅시다.